아침 공원을 거닐다가 마주친 따뜻한 미소의 설렘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기대했던 감동이 오히려 깊은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이 때로는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만난 그녀의 다정한 말투와 친근한 미소는 그의 외로움을 녹여주는 햇살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손수 준비한 간식을 건네며 할아버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쌓아온 다정함은 점차 신뢰로 이어졌고 그녀는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통장 속 재산도 함께 사라졌을 때 김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아름다울수록 그 뒤에 숨겨진 위험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노후의 새로운 연애는 인생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고귀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함께 나누는 대화와 따뜻한 미소는 우리가 잃었던 설렘과 기쁨을 되찾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따뜻하고 순수할수록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덫도 교묘하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사기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단지 재산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심리적 충격,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깊은 불신까지 남기곤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년층 피해자의 70%가 이러한 경험 이후 더 큰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새롭게 만난 사람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뢰를 빌미로 재산을 관리하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소수의 사례가 아니라 노년기의 감정적 공허와 외로움을 교묘히 파고드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집착, 가족 간의 갈등, 디지털 시대의 위험까지 노년의 연애는 단지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 만난 인연의 신뢰를 쉽게 내어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의 사랑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감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여정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의 연애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금전적 유혹에서 시작해 사회적 편견에 이르기까지 노년의 사랑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가 떠나고 나니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의지했나 봐요. 제가 더 잘해줬으면 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노년의 연애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후회 섞인 고백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 설렘과 활력을 불어넣는 감정이지만 지나친 욕망과 집착은 그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결국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67세의 은퇴자로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던 중 김영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 준호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강연하실 때 뵌 적 있어요. 참 지혜롭고 품격 있으시더라고요. 그녀의 따뜻한 칭찬과 다정한 미소는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껴온 준호 씨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준호 씨를 기다렸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제 곁에 계시니 정말 든든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영희 씨는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약간의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당장 갚겠다고 약속했죠. 준호 씨는 그녀를 돕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부탁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병원비,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금전 지원 등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준호 씨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며 점점 더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을 때 준호 씨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의지했던 거죠. 그녀가 없으면 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집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어떻게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외로움이 깊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외로움이 지나친 욕망과 집착으로 변질될 때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상처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욕망과 집착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왜곡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기대를 걸거나 내 행복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상대는 부담감을 느끼고 관계의 균형은 점점 더 깨지게 됩니다. 준호 씨의 경우처럼 지나친 기대와 집착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것은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외로움은 다른 사람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우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화된다고 말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자신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서두르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깊이 의존하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기 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해라는 식의 생각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여유를 가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호 씨는 그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감정을 적어내려가는 동안 제가 그녀를 잃은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감정이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상대와의 관계도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가 텅 빈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혹시 문자가 왔을까 싶어 화면만 들여다보곤 했죠. 그러다 연락이 없으면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자책했어요. 이 이야기는 65세 이정숙 씨가 상담 중에 털어놓은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남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아침마다 공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점차 그녀는 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대화가 그녀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성은 매일 아침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며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이렇게 웃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요즘 저도 당신 덕분에 하루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는 오랜 시간 정숙 씨의 마음에 없던 설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와 만남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자신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쁘다고 약속을 취소했을 때 저는 온종일 초조했어요. 괜히 제 탓인 것 같았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고 연락도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불안해졌어요. 정숙 씨는 점점 상대의 관심이 자신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대가 다정한 날은 그녀의 하루도 행복했고 그가 무심하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날은 하루 종일 우울하고 자책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정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의존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결국 상호 간에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40% 이상이 외로움을 자주 느끼며 이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연결된 감정적 공허를 나타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숙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녀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마다 그녀는 더 깊은 실망감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상담 중 심리학자는 정숙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내일부터 연락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텅 빈 기분일 것 같아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시간일 수 있어요. 정숙 씨는 이후 공원을 찾는 대신 도서관의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점차 새로운 활동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대신 내 삶을 스스로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는 서로를 채우는 관계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그림 교실 외에도 친구들과 함께 산책 모임을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내 시간을 스스로 풍요롭게 만들었더니 이제는 관계에서 덜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적 의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어떻게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대체 누구신데요?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되는 분인가요? 그분이 정말 괜찮은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죠. 이 말은 70세 윤정호 씨가 자녀들과 저녁 식사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호 씨는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글쓰기 모임에서 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말투로 정호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에게 오랜만에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호 씨도 관계를 자녀들에게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만남이 점차 깊어지며 자녀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정호 씨는 자녀들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특히 큰딸은 경제적인 문제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에게 재산을 뺏길까봐 걱정돼요.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야 하죠? 정호 씨는 자녀들의 걱정이 단순히 반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염려했고 가족관계가 변하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불안뿐만 아니라 가족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꼽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걱정 이면에는 재산 분배 문제와 부모의 행복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부모의 연애나 재혼은 자녀들에게 가족 구조와 안정에 대한 심리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연애나 재혼이 가족 간 신뢰를 흔들거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정호 씨는 자녀들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자녀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잃고 난 후 나도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도 누군가와 남은 시간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천천히 만들어가며 너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정호 씨의 진심 어린 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자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정호 씨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내 재산 문제는 내가 잘 관리할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내가 선택한 행복을 존중해 주면 좋겠다. 이 씨의 사례를 통해 보듯 자녀들이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반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새로운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부모의 애정이 자신들에게서 멀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부모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며 가족 간 소통이 부족한 경우 이런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의 연애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족 전체의 안정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씨는 자녀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가족 상담에 참여하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아버지의 진심과 새로운 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은 결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다면 이런 갈등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가족 전체의 안정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메일 메시지와 영상통화로 제게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김명자 할머니는 상담 중 울먹이며 이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명자 할머니는 SNS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외로움을 공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매일 보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제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는 몇 번의 영상 통화에서 다정한 태도를 보였고 명자 할머니는 그의 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미래를 꿈꾸는 이야기를 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날이 기다려져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제 삶도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 자금 일부를 송금했지만 그가 잠적하면서 그녀는 큰 금전적 손실과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같은 디지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자책하며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깊은 불신에 빠지곤 합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사기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피해자 중 60% 이상이 이후 관계를 회피하거나 극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기를 당한 노년층은 사회적 고립감과 깊은 불신에 사로잡혀 다시는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는 자신을 탓하며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동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고 가족들의 연락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지적합니다. 신뢰가 깨진 경험은 단지 관계를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판단력과 자존감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헬러는 디지털 관계는 현실과의 괴리가 클수록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관계는 서서히 신뢰를 쌓아야 하며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모습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금전적 요청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돈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를 가족이나 친구와 먼저 상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명자 할머니가 금전적 요청을 받았을 때 가족들에게 이를 공유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알 수 없는 링크나 QR코드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 수법 중 하나는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클릭한 링크 하나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SNS나 메신저에서 친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상대방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프로필일 경우 그 사진이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아가야 합니다. 노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자 할머니는 피해를 당한 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라도 말해서 다행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조언을 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위험은 현실이지만 우리는 신중한 태도와 현명한 선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관계를 맺을 때는
따뜻한 시작을 잊지 않되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단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 따뜻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연애라뇨? 할머니,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작 본인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런 말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편견입니다. 70대 한영자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몇 년 만에 지역 봉사활동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영자 씨는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연애를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연애라니 남사스럽지도 않아요? 그분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친구들과 이웃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조카까지도 비난 섞인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행복하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노년층의 연애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노인은 사랑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이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정입니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자 씨는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움츠러들었지만 자신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게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도 편견을 허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자 씨는 친구들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분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제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처음엔 당황하던 친구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태도는 편견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내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용기를 가진다면 어떤 비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노년층의 사랑을 옹호하는 캠페인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사랑이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 용기가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년기의 사랑, 삶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또 다른 선물이자 잃어버렸던 설렘과 행복을 되찾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우리가 가진 삶의 깊이를 더하고 매일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노년기에 사랑을 시작하면 금전적 유혹, 감정적 의존, 디지털 사기,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같은 여러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전은 사랑을 선택한 당신의 용기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만이 새로운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단순히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냐고 말하지만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의 사랑은 삶의 마지막 장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조차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 지금 당신이 그 사랑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길을 선택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잘 듣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당신은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뢰를 천천히 쌓아가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공유하세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취미를 즐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삶의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가족의 반대가 때로는 큰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이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세상이 비판할 수 있어도 그로 인해 느끼는 기쁨과 평안은 오롯이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당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 끝에는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노년의 사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사랑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당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가족과 친구들도 그 에너지를 느끼고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계를 더 빛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랑을 선택하세요. 사랑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고 매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그 선물을 선택한다면 삶은 다시 빛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영감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결정을 응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인생이 술술 풀리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